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뇌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 철학자나 의사들도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뇌에 있다는 게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의 믿음이었고요. 인간의 정신이 심장에 있다는 건 소수 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대표격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심장과 뇌에 대한 논쟁은 고대 그리스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였고요.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히스토리에라는 만화에도 이 논쟁이 잠깐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에우메네스라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서기관인데 작중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화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는 식으로 질문하는데 에우메네스는 당연히 머리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을 선택했고요. 현대인들은 당연히 머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나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모두 머리에서 지성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나 히포크라테스에 비해 인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겠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체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가의 주치의를 지낸 의사 집안이고 아리스토텔레스 본인도 해부학과 발생학의 선구자죠. 애초에 아나토미에서 사용되는 아나토미란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고 진화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지는 동물 분류학의 창시자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죠. 종속 강목할 때 종과 속 같은 단어도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생학 연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부화하지 않은 달걀을 기간별로 깨서 그 안에 구조를 관찰했는데 닭이 알을 낳은 지 3일 만에 심장 박동이 가장 먼저 생기는 걸 직접 확인했고 그 다음 날에 심장에서부터 혈관이 뻗어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이 발생할 때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외 동물 해부를 통해서 뇌와 심장도 직접 관찰했는데 전신의 혈관이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심장은 스스로 움직이고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서 뇌는 움직이지 않고 외부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이 직접 수행한 실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당대 유명 학자들과 다르게 심장 지능설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에 반해 스승인 플라톤은 직접적인 실험은 하지 않고 주로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플라톤이 천재적인 영감이 있어서 그런지 현대에 와서 보면 맞는 말들이 꽤 많아요. 이건 프로이드와 비슷하죠. 직접 실험은 하지 않고 좋게 말하면 천재적인 영감, 나쁘게 말하면 뇌피셜로 이론을 만드는 건데 이게 현대과학 기준으로 봐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두뇌 지능설도 플라톤이 맞았고 유명한 이데아론을 보면 감각은 불완전하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감각을 초월한 근본적인 이데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현대 과학을 통해서 감각이 불완전하고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죠. 예를 들어 사람의 안구 안에는 시세포가 없는 맹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눈을 가리고 보면 분명히 시야 가장자리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 두뇌에서 이 맹점 부분을 옆에 있는 비슷한 모양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점을 제거할 때 점이 빠진 부분을 주변 피부와 똑같은 모양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워버리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서 매 순간마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물의 발생이라는 책에서는 500종 이상의 동물을 직접 관찰하고 해부해서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분류했는데 고래는 태생을 하기 때문에 어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어류가 난생이지만 상어와 같은 연골 어류는 태생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인 기질이 강해서
급식 연구라고 먹이에 따라서 동물의 체중이 달라지는 걸 측정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세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생물이 발생할 때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고 죽을 때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 그리고 온몸의 혈관이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심장은 뇌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고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 이렇게 본인이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람의 지성과 정신이 심장에 있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지금 와서 보면 틀린 이야기지만 이런 경험주의적 연구 방식이 현대 과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플라톤보단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 마음이란 게 딱 두뇌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사람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포 기억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 과하게 나간 거고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이 절단돼서 보통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격 변화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의 정신, 지성,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영적인 걸 떠올리죠.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유명한 만화도 있는데, 고스트 인 더 쉘, 그러니까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 영혼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고스트 인 더 쉘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고, 고대부터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논쟁을 했지만 저는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실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이야기해보고요. 오늘은 영상 내용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의 실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과 달리 인간의 정신이 심장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틀렸지만 실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주의적 연구 방식이 현대과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